진진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지하는 남자 진지남입니다. 오늘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그 사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1살 남자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남들보다 지능이 좀 낮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지능검사를 받았을 때는 76으로 나왔고 고등학교 때 받았을 때는 60 몇으로 나왔는데 복지카드를 받기 위해 시행한 검사였고 시간도 되게 짧고 제대로 된 검사가 아니어서 이건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장애인과 일반인 사이 애매한 경계선 지능을 판정받았습니다. 경계에 있는 거라 사람에 따라 티가 아예 안 날 수도 있고 좀 어리숙하고 순수한 그런 사람으로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살아오면서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학습적인 부분도 그렇고 선천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초등 저학년까지는 교우관계나 전반적인 대인관계에 큰 문제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고학년이 되면서 또래와의 수준 차이 같은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학교 내에서만 또래와 어울리는 게 힘들었는데 그게 점점 심해져서 사회 공포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쯤부터 공공장소에 가는 게 힘들어지고 사람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학교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생활을 이어오자 도움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도움반에 들어갔는데 제가 낯가리는 걸 넘어서 사람을 아예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도움을 주려고 한 건데 괜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땐 도움반과 원반 사이에서 두 쪽 다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도 어렵고 정말 힘들게 학교 생활을 버텨왔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1년 정도 쉬다가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남들이 하는 그런 일들은 저에게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뭘 하기에도 학교 다닐 때와 마찬가지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일머리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우울증세도 있고 좀 여러가지 이유로 일반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건 많이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장애인 일자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스스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고민은 현재로서는 장애인 일자리로 가게 될 텐데 스스로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게 힘들다는 점입니다. 복지카드도 군대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냥 없다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한 번씩 생각나면 스스로에게 화가 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분이 경계선 지능이라는 판정을 받고 이제 학교에서도 좀 사람이 무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일자리보다 장애인분들이 하는 일자리를 가게 될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게 고민인 거죠. 일단 이 사연을 읽고 생각이 든 거는 두 가지인데 이 사연자분께서 쓰신 글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지능이 낮은 사람이 쓴 글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만큼 문장도 그렇고 내용도 맥락이 자연스럽고 아주 잘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능이 낮은 게 맞은가 싶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글에서 분노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경계선 지능은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장애인분들과 일하게 되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분노가 생긴 거죠. 나는 충분히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연자분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연자분도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지적 장애인의 수준의 지능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뭘 해결해야 하느냐? 그럼 결국에 일반적인 일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일을 하는 게 지금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럼 그게 왜 어려울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전체적인 글을 보고 든 생각은 일단 절대 지능이 낮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능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지 않나. 여기 사연을 다시 보면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교우관계가 원만했다 라고 나오고 근데 고학년부터 또래와의 수준 차이 같은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성적으로 변했다 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점이냐? 또래와의 수준 차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정확히 어떤 스트레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해보면 아마 주변인들의 무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또래와의 수준 차이를 느낀다는 게 보통은 그 친구들이 그 어린 나이에 막 무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는 이것도 못하냐? 뭐 이런 말들을. 그럼 여기서 이제 사연자분이 상처를 받은 거죠. 어린 마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또래 무시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진짜로 남들보다 지능이 떨어진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고, 그 의문은 공포가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내성적이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일반 사람들 만났을 때 이 사람들도 나를 무시할까봐. 그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공포가 생긴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들에 반박을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는데 그 어린 마음에는 그거를 맞서서 반박할 수 없었겠죠. 지금이라도 다시 그 말에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말 안에 갇힌 본인을 해방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또래 애들이 줬던 무시의 말들을 본인이 반박하려면 그 또래 애들이 하는 무시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너는 이것도 못하니까 쓸모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말이었다고 해볼게요. 너는 이걸 못하니까 쓸모없는 사람이야,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로 상처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말에 반박을 하면 됩니다. 아니 이걸 못한다고 해서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리고 그걸 스스로 아는 순간 이 사람들의 말은 힘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반박을 할 수 있으려면 본인이 본인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연자분을 충분히 설득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제가 사연자분을 설득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본인이 본인을 설득하지 못하면 남들이 나를 설득해봤자 다시 또 금방 되돌아가요. 본인 스스로 본인이 본인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이걸 못해도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려면 실제로 이걸 못해도 가치 있고 쓸모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권유를 드려볼게요. 저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독서입니다. 독서 중에서도 문학 독서입니다. 왜 문학을 추천하냐면 문학이라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 나를 쓸모없다고 말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문학을 읽음으로써, 문학작품을 읽으면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 나갔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봄으로써 이 사람 이야기에 반박할 수 있는 거죠. 네가 못해서 쓸모없다고 한 게 잘못된 거다. 그걸 못해도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라는 거를 문학을 통해서 접하는 겁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의 삶을 내가 읽으면 이런 나에게 욕을 했을 때 그 말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독서를 추천드립니다. 문학을 읽으면 그 주인공들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문학 독서를 계속해서 해나가면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누군가가 어떤 본인만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말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읽은 수많은 책들에서는 그걸 못해도 훌륭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나 많다 라는 반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운동입니다. 일단 사연자분께서 우울 증세가 있다고 여기 사연에 보내주셨는데, 운동을 해서 우울증을 치료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을 1차적으로 튼튼한 몸으로 막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정신을 온전히 유지해 나가려면 일단 체력이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외적인 모습의 변화도 있죠. 운동을 통해서 좀 더 건장하고 혹은 튼튼하고 이런 몸을 가지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자기 자존감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두 가지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문학 독서를 통해서 사람 삶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그 깊이를 더해서 남들이 뭐라 나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그걸 받아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튼튼한 몸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공포를 없애가는 거죠.
지금까지의 삶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이나 습관의 결과라면 앞으로의 삶은 지금 하는 생각의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20년을 부정적인 생각들 속에서 살았으면 앞으로 계속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거를 이겨내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해나가면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10년 뒤에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여유를 갖고 이런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포기를 해버리면 그 어떤 변화도 없는 겁니다. 그대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말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개선을 하려고 하는 순간 사람은 진짜로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나간다. 결국에 사연자분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공포가 문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독서와 운동으로 사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일반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기까지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는 남자 준준남